지난해 24년 1월 2일 있었던 부산 가덕도 공항 관망대 현장에서의 대통령 피습 사건에 대해서는 국가정보원이 주도해서 부산의 대테러 합동조사팀이 부산 강서경찰서 측에 습격범에 대한 조사 내용 공유를 지속 요청했으나 부산 강서경찰서 측에서는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접근 자체를 거부했던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국가정보원 대테러 합동조사팀은 테러 혐의점을 제대로 규명하지 못하고 현장에서 철수했습니다. 한편 경찰이 긴급하게 피습 현장 물청소 1건, 그리고 대통령 피습 사건 시 헬기 이송을 중심으로 해서 피해는 별로 없는데 마치 이재명 당시 대표가 오버하고 있다는 프레임 전환과 관련해서 적어도 국가정보원은 무관하다라고 하는 것이었고, 그 다음에 최근에 1심, 2심 대법 판결에서 테러 여부가 불분명한 바 지난 3월에 총리실에서 국가정보원에 이것이 테러인지 아닌지 문의를 하였고, 당시 오호룡 차장이 1차적으로 국정원 기조실 법률팀에 테러 여부를 검토하라고 하는 지시를 하고 바로 당시 김상민 법률특보, 법률보좌관이 아닙니다. 법률보좌관은 따로 있어요. 법률특보에게 이에 대한 평가를 하라고 요청을 한 바, 기조실 법률처에서는 검찰이 테러 방지법을 적용하지 않았지만 판결문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정치적 적대감의 표현으로 이 사건이 발생했고, 이재명 대표 개인에 대한 사감이 작용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서 테러의 가능성을 시사한 바, 국가정보원의 계획조정실 법무처에서는 만약에 검찰이 테러로 기소를 했다면 테러로 지정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고 하는 판단을 했는 반면에 국정원 법률특보였던 김상민은 커터칼 미수 사건으로 규정을 하면서 이 사건에 대해서 테러로 지정을 한다고 해서 실익이 없다라고 해서 테러 지정을 하지 말 것을 건의하는 그런 보고서가 있었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명태균 씨는 김건희 씨가 2022년 재보궐선거뿐만 아니라 2024년 총선에도 개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영선 전 국회의원 지역구인 경남 창원 의창에 김 전 의원 대신 김상민 전 검사를 공천하기 위해 김 씨가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겁니다. 여사가 조국 수사 때 김상민 검사가 고생을 많이 했다, 그 사람 좀 챙겨주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 다음에 김영선 의원한테 공기업이나 이번에 참고 장관직으로 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의견 타진을 한 거죠. 그런데 김상민 전 검사가 실제로 김건희 씨와 직접 통화까지 했던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2023년 9월 3일과 5일, 김건희 씨와 김 전 검사가 2차례 통화한 기록을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확보한 겁니다. 2차례 통화 뒤 9월 말, 김 전 검사는 현직 부장검사 신분인데도 경남 창원 지역민들에게 뼛속까지 창원 사람이라는 추석 명절 문자를 돌렸고, 12월 말엔 총선 출마를 강행하며 출판 기념회도 열었습니다. 아직까지 검사라는 신분이 유지되다 보니까 김상민 검사라고 해야 될 수도 있고 김상민 작가라고 해야 될 수 있는데 김 전 검사는 정치적 중립 훼손을 이유로 정직 3개월 징계를 받았는데, 공천에서 컷오프된 이후에도 국정원 법률특보로 임명되며 다시 공직을 맡았습니다. 김 전 검사는 김건희 씨에게 공천을 약속받았냐는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고, 김건희 씨 측은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공수처가 확보한 내역은 최상병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된 2023년 7월부터 9월 사이 김건희 씨의 개인 휴대폰 통화 기록입니다. 여기엔 주진우, 이원모, 이시원 등 검사 출신 대통령실 비서관들과 여러 차례 통화한 내역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 뉴스 윤상문입니다. 명품 선물 관련 사실...